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2500포인트 넘어가면서 흐름을 아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좌 자체가 일단은 오늘 좀 잘 올랐으리라 생각해보는 그런 구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률을 이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일찌감치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은 아직도 여전합니다만은, 그런 불안감보다도,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알아보고요. 작전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하락세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이어갔었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지금 눌림목 형태죠? 네, 분위기 좋은 편입니다.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되고 반등 나가는 모습. 지난번에 저점권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잘 진행되고 있어서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위쪽 저항대 있어요. 22선 아직 저항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또 이만큼 올랐으면 또 살짝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어떤 횡보 조정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래로 밀리는 포인트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주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흐름이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 상황도 마찬가지. 시장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 형태로 회복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 지난 직전 고점 때까지 지금 보시면은 약 3% 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3%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직전 고점 대비해서 3% 정도가 안 빠져 있다라면 이거는 올라가면서 더 많은 회복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 직전 고점 대비 3% 정도 빠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올라갈 때는 4% 5%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580포인트 나갔었던 그 시점, 그때의 계좌 수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얻어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지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서 가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될 테니까 그 부분들 기대하면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분봉 상황 살펴보시면 일단은 상승 이후에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아침에 떠서 시작한 구간이 고점 역할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또 이번 주는 좀 짧잖아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FOMC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상승 기도 유지하되 좀 지켜보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코스닥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 코스피가 또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2차전지 쪽의 움직임들 나쁘지 않다라면 코스닥 쪽도 움직임은 좋아질 거 생각됩니다. 다만 2차전지는 오후 시점에서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시점에 조금 밀리게 된다라면 코스닥 지수는 조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 매수 들어와 있고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 지금 3천억 가까이 벌써 아침인데요. 이 정도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할 때쯤 되면은 최소 5천억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추세가 지금 계속 살아나야 될 텐데 살짝 꺾인 듯해서 이대로 멈출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와 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천억 이상 순매수가 더 들어와 준다라면 오늘 시장은 거의 1% 가까이 코스피 지수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금융투자가 키를 좀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조금 바뀌게 된다거나 이제 상황을 우상향 쪽으로 이제 베팅을 좀 하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순매도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요것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그다음에 대형주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잘 유지되고 있다. 시장은 좋다. 수급도 좋다.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일단 플러스예요. 하이닉스도 플러스고요.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도 오늘은 나쁘지 않죠.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호예수 풀린다는 말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 좀 보였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해준 모습이고요. 1.6% 빠지는 거라면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도 오늘 괜찮은 모습이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강세 다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르고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데드크로스에 갇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은 일단 39만원 정도 압박감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지선에도 다시 반등인데요. 이 지지선 반등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지지선에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냐 내려가냐, 내려가게 되면 큰일이다,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단 좋긴 좋은데 오후 시점에서 어떻게 변할런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문제 없어 보이고요. 오늘 하이브도 잘 올라갔어요. 엔터주들 움직임 괜찮은 편이고요. 오늘 엔터주뿐만 아닙니다. 엔터주하고 그 다음에 오늘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강세 굉장히 보였습니다. 89,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내려왔죠. 중국 쪽 뭐 기대감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 나오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출산, 저출산 관련주들, 네. 지금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것들도 6%대 상승인데요. 물론 아직 분위기를 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외교적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중국 쪽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되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있고요. 리오프닝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괜찮겠죠. 또 지금 중국 제조업 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경기 부양이 어떤 그 빌미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LG생활건강은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크게 밀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다시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괜찮은 편인데요. 에코프로뱀하고 에코프로가 다시 좀 내려오네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쪽이 다운되면은 아무래도 자금이 조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운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엔터, JYP가 6등까지 올라가네요. 저는 이 자리가 CJ E&M 거라고 생각했는데 CJ E&M은 거의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한번 반짝하다가 계속 죽어있죠. 지금 이거는 언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거의 다 됐나요? 네, 다 내려왔네요. 네, 지금 여기 12만원 근처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네, 다시 그래 가는 거야 했었는데 지금 8만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들이 아직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정돈시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 JYP에 비하면은 네, 별거 아닙니다. 이거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작년이었나요? 특강할 때 여기 신고가 넘어가는 자리들 해가지고 JYP 엔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도 벌써 네, 한 50% 가까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다, 그죠? 자, 그 엔터주들 SM도 잘 가고 있어요. SM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빠져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엔터주 좋아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스코 DX도 오늘은 네, 5.7%대. 네, 아직은 불안불안하죠. 근데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도 오늘 보합권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불안불안합니다. 네, 2차전지 쪽은 약간씩 불안불안해요. 올라가더라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기도 하고 오후에 변화가 생기면은 또 막 집어 던질 수 있는 어떤 준비성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죠. 하지만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 없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삼천당제약은 제가 그 종목 진단 해드렸던 것처럼 임상에 대한 어떤 좋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밀린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내용들은 이제 지난 종목 진단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네,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상으로 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닐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개별주도 움직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승률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삼화전자가 상한가. 와, 이거는 네,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거네. 오늘 음봉 떨어졌으면 아마 매도가 확 떨어졌을 텐데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가니까 더 치고 올라갑니다.
CNT85라는 종목이 상한가, KD, 이것도, 그럼 이거 지난번에 나온 이 매도 물량이, 네, 속임수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팔았어요. 네, 물론 5일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도 조금 더 지켜보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물량을 줄이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해놓고 상한가 두 방을 치고 넘어가네요. 참, 시장이, 네, 이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시총이 390억. 3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는 사실 뭐 200억대밖에 안 됐을 건데, 참 대응하기는 어려운 종목인데, 네, 우리는 건드릴 수 없죠. 네, 너무 시총이 작은 종목은, 리딩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CCS, 이것도 300억 원대입니다. 아주 소형주들이 움직이네요. 자이글이 갑자기 상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한가는, 네,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한가죠. 네, 그 다음에 네, 스튜디오. 이것도 오늘 점상한가인데요. 스튜디오라서 그런가요? 무슨 재료가 있길래 점상할까요? 한번 봅시다. 점상한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호재가 아니면 안 될 텐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구나. 무상증자 때문에 가격이 싸 보인다 이런 거죠. 네,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 정도고요. 뭐 쭉쭉쭉 보시면 사마 형제들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한창산업, 애경케미칼도 지금 반등이 좀 진행됐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오늘 에코바이오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반등 나왔는데 약간 물량이 나온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상승해 있으면 일단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딱히 나온 건 없죠. 네, 그냥 저냥 괜찮은 그런 흐름이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상승 포인트는 3.4%입니다. 제법 많이 올라갔죠. 오늘 시장 분위기가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락률 상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시면 마이크로 디지털,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사마 네트워크스는 사마 형제인데도 얘는 빠져있네. 얘는 그런 모습이고. 자, 서울가스가 지금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하한가 풀리고 반등 나갈 때는 단기적 매수 포인트를 통해서 단기적 수익을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지만 그런 것들은 목적 달성하면 바로 빠져버리고요. 변화가 조금만 생겨도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거 바로 올라가서 뭐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그렇게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네, 선광도 마찬가지죠. 네, 변동폭. 이건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어요.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선광 마찬가지, 삼천리 마찬가지고요. 다우데이터도 오늘 6%대. 그 다음에 GS건설은 이게 지금 6%대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도 마찬가지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될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봐왔던 것에 의하면 실적이 나쁘다고 했는데 아니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주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자고요. 근데 건설 업종이 좀 요즘에 업황이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기업이 뭐 지금 유상증자 할 만한 그런 포인트도 아니고요. 뭐 악재가 더 나올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주인데 여기서 뭐 뭔가 부담감이 생길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켜보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작전주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이런 것들 지금 다 하락세 전환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조심해서 이런 것들은 네, 휘말리지 않도록 또 여기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들어가서 뭐 물리려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하락 포인트는 1.27. 그러니까 오늘 계좌는 최소 1% 이상은 상승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종목을 좀 잘못하고 있으면은 뭐 상승이 아니라 손실이 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2% 정도까지도 오늘 욕심 한번 내볼만 하고요. 1%대의 상승률은 대부분 기록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종목 말썽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잘 올라가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오늘은 잘 가고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세 전환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뭐 월급 종목도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강원랜드도 오늘은 1%대 상승이고요. 현대위아 잘 가고 있죠.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의 반등 나갈 수 있는 포인트고요. 대덕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뭐 모두 투어 마찬가지 괜찮고 모다이노치 뭐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린 것에 대한 반등을 좀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여유있게도 보시면 좋겠어요. 뭐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날 네, 지난 주말 대비해서는 분위기 좋은 편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기관 쪽은 SK이노베이션하고 이오플로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뭐 매수했는데 물량 자체가 많이 잡히지 않아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파는 거예요? 투신? 네, 투신이군요. 투신은 누군지 아시죠? 개인이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쪽 투신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개인들이 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환매를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투신의 운명이에요. 네, 2009년도에도 그래서 투신의 매도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죠. 그 물량 다 받은 거죠. 그 물량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호텔신라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등 우리가 뭐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에코프로비엠 매도 많이 쳐 있네요. 마이너스 전환됐네요. 네, 그다음에 위메이드, 포스코 홀딩스 매도 물량이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 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이놈들이 팔고 있구나. 토마스가 팔아서 그러면 네. GS건설만의 악재인가? 이게 뭐 얘가 악재가 별로 없는데, 피곤하네요. 네. 이게 빠질 이유가 아닌데. 그죠? 지금 보시면은, 대형 건설사들 실적이 1분기에 좋게 나오고, 해외 신사업, 이런 부분도 좋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리포트도 괜찮게 나왔어요. 네. 36,000원이면은 괜찮게 나왔죠. GS건설. 이게 지금 GS건설이 아니잖아. 그죠? 포스콜딩스고, GS건설이 지금 가격이, 네, 2만원이니까, 그죠? 네, 36,000원이면은 지금, 네, 이거 물론 이게 믿을 건 안 되지만, 네. 지금 나쁜 소식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동양 같은 경우든 외국에서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제, 잡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수급 동향도 이렇다 할 만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고, 상황을 좀 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삼성중공업, 미포조선, 중공업 관련주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이런 것들 매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뻔하죠. 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네,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고점에 있는 것들은 외국인이 잘 팔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매매가 외국인 매매를 많이 추종하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한데 별 수 없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후에도 별 볼일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또 상황을 보고 대응을 좀 잘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14시부터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네, 어제 무료방송 안 해서 섭섭하신 분들 오늘 오셔서 무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4시부터 무료방송 하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